안녕하십니까. DNA 무인항공 기술원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드론 국가자격증 실기시험 코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었는데요. 실기시험을 무사히 마쳤다면 그 자리에서 감독관님이 바로 구술시험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드론 국가자격증의 실기시험 중 모의 구술평가를 통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DNA 무인항공 기술원에서 수백 명의 교육생 분들의 구술평가 후기를 취합한 데이터로 구술평가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이 영상 보시고 잘 암기하시어 구술평가도 만점으로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드론 국가자격증 구술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술평가 시작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정확한 명칭은 무엇인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입니다. 비행 금지 구역은 어디인지 설명해 보세요. P518 휴전선 인근, P73A 청와대로부터 약 3.7km, P73B 청와대로부터 서울 강북지역 약 8.3km, P61에서 P65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P61에서 P65 각각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원전 중심으로부터 18.6km는 비행 금지 구역이며 P61 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산, P62 월성 원자력 발전소 경주, P63 한빛 원자력 발전소 영광, P64 한울 원자력 발전소 울진, P65 대전 원자력 연구소입니다. 관제권과 관제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관제권은 공항 중심 9.3km,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고 공고한 공역입니다. 비행하면 안 되는 기상조건 5가지 이상 말씀해 보세요. 일출 전, 일몰 후, 눈, 비, 안개, 우박, 뇌우, 천둥, 강풍입니다. 비행시 조종자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낙하물 투하 금지,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동, 인구 밀집지역 비행 금지, 인구 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 재산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안개 등으로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 행위는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비행 금지, 음주 약물 복용 후 비행 금지, 사고나 분실에 대비하여 비행 장치의 소유자 정보 기재, 비행 금지 구역에서 비행 시 관할 기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의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태료 1차 100만원, 2차 150만원, 3차 200만원입니다. 조종자 증명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태료 1차 150만원, 2차 225만원, 3차 300만원 이하입니다. 장치신고, 변경신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6개월 징역입니다. 비행 승인 위반 시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벌금 200만원입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초도 인증이란 국내에서 설계 제작하거나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한 초경량 비행장치의 안정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인증입니다. 정기 인증이란 안정성 인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되어 새로운 안정성 인증을 받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입니다. 수시 인증이란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대수리 또는 대개조 후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인증입니다. 재인증이란 초도, 정기 또는 수시 인증에서 기술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한 후 다시 실시하는 인증입니다. 안정성 인증 검사 주관 기관은 항공안전기술원입니다. 무인 멀티콥터와 헬리콥터의 차이점을 말씀해 보세요. 멀티콥터란 감속기에 의해 모터 회전수로 운영되며 로터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토크를 상쇄시켜 비행합니다. 헬리콥터는 메인 로터의 양력으로 부양되며 테일 로터로 토크를 상쇄시키며 피치각에 의해 운영됩니다. 비행 시 소지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자격면허증, 비행계획서, 비행허가서, 여기에는 자격증, 비행승인서, 비행기록부가 해당됩니다. 비행 고도와 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비행 고도는 150m 미만, 비행 거리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권 비행을 해야 합니다. 초경량 비행장치의 비행 고도가 150m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차상위 비행장치의 비행 고도가 150m 이상이라 150m 미만으로 운행해야 합니다. 배터리 한 셀당의 기준 전압은 얼마입니까? 3.7V입니다. 완충 전압은 4.2V이며 완전 방정 전압은 2.7V입니다. 비행 중 사고 시 사고 보고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사고 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의 경우에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항공안전장애의 경우는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보고해야 하며 인명피해가 있을 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지방항공청에 보고를 하고 국토교통부 운항정책과로 최종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사항으로는 조종자, 기체번호, 사고 장소, 시간, 사고 경위, 인적사항, 물적 피해 상황, 사상자에 대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비행 시 기체에 작용되는 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양력이란 유체의 흐름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추력이란 프로펠러의 회전 또는 가스 분사의 반동에 의하여 생기는 추진력을 이야기합니다. 항력이란 항공기 추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공기의 저항을 이야기합니다. 중력이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이야기합니다. KV란 무엇인가요? 1V의 전압을 인가하였을 때 모터의 1분단 회전수입니다. 배터리 기준 전압과 완충 전압, 보관 전압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리튬 폴리머 배터리 셀당 기준 전압은 3.7V입니다. 완충 전압은 4.2V이며 보관 전압은 3.85V입니다. 배터리 C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요? 배터리의 순간 최대 방전율을 뜻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 사용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온도, 충격, 보관 등에 주의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비행 중 비상 조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알려 위험 사항을 인지시키고 최단 거리로 장애물이 없는 곳으로 빠른 시간 내에 착륙시킵니다. 저고도 유인 항공기, 긴급 항공기 출현 시에는 즉각 회피 및 착륙하여 양보합니다. 비행 허가 및 항공 촬영 허가를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비행 허가 및 항공 촬영 허가는 드론 원스톱 사이트에서 미리 허가를 받은 후 비행을 하여야 합니다. 노탐이란 무엇인가요? 항공 종사자들이 반드시 적시에 인지해야 할 항공시설, 업무, 절차 또는 위험의 신설, 운영 상태에 대해 배포되는 공고문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AIP란 무엇인가요? 비행장의 물리적 특성 및 이와 관련된 시설의 정보, 항공로를 구성하는 항행안전시설의 형식과 위치, 항공교통관리, 통신 및 제공되는 기상 업무, 그리고 시설 및 업무와 관련된 기본 절차를 포함하는 간행물입니다. AIC란 무엇인가요? 항공정보회람으로 AIP 또는 항공고시부의 발간 대상이 아닌 항공정보 공고를 위해 항공정보회람을 발행하며 절차 또는 시설의 중요한 변경사항을 장기간 사전 통보하는 경우 설명이나 조언이 필요한 정보 또는 행정적인 정보 등을 포함하는 간행물입니다. 브러쉬 모터와 브러쉬 리스 모터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세요. 브러쉬 리스 모터는 수명이 길고 마찰이 없어 발열이 적어서 수명이 깁니다. 또한 효율이 좋고 힘에 비해 크기가 작으며 부하로 인한 회전 변동이 작습니다. 반면 가격이 비교적 고가이며 전자변속기가 필요합니다. 브러쉬 모터는 가격이 저렴하고 구동이 간단하지만 수명이 짧고 발열이 많은 편입니다. 드론에 적용되는 IMU 센서의 종류와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IMU 센서는 관성 측정 제어 장치로서 자이로, 지작의 가속도 센서가 있습니다. 자이로 센서는 기체의 수평을 제어하는 센서입니다. 지작의 센서는 기체의 진북, 자북, 방향 인식 장치입니다. 가속도 센서는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나 충격의 세기를 측정합니다. FC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GPS, 자이로, 지작의 가속도 센서로부터 값을 받아 연산 후
ESC의 속도 제어 신호를 출력합니다. 고도계와 GPS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고도계는 기압의 차이로 고도를 유지 또는 표시합니다. GPS는 기체의 위치와 속도를 인식합니다. 기체의 관리상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IMU 충격 예방, 전자파를 차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기체의 3축은 무엇인가요? 피치, 롤, 요입니다. ESC란 무엇인가요?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전자 변속 장치입니다. 로터 피치란 무엇인가요? 로터가 한 바퀴 회전했을 때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말합니다. 항공법의 세 가지는 무엇인가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입니다. 페일세이프란 무엇인가요?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이 끊긴 상태에서 기체가 제자리 비행을 하거나 리턴 투 홈 기능으로 이륙했던 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태입니다. 프롭 숫자에 따른 드론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로터가 2개인 바이콥터, 로터가 3개인 트라이콥터, 로터가 4개인 쿼터콥터, 로터가 6개인 헥사콥터, 로터가 8개인 옥토콥터, 로터가 12개인 도데카콥터입니다. 개정된 드론 조종 자격 분류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무게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 이륙 중량 1종은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 2종은 7kg 초과 25kg 이하,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신고 업무 관련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업무 수행 기간은 기존 각 지방항공청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 접수는 정부 24에서, 드론은 드론 원스톱 사이트에서, 드론의 초경량 비행장치는 APS 원스톱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신고 대상은 자체 무게 12kg을 초과하는 기체에서 최대 이륙 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기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만약 사업용일 경우에는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실기 코스에 사용된 기체의 명칭은 어떻게 되나요? ETF-E610 모델입니다. 기체의 전폭과 전고가 어떻게 되죠? 폴딩 시 전폭은 900mm, 펼쳤을 때는 1400mm, 전고는 480mm입니다. 기체의 자체 중량과 최대 이륙 중량은 어떻게 되나요? 자체 중량은 14.3kg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4.3kg입니다. 모터의 KV는 어떻게 되죠? 180kV입니다. 기체의 FC는 어떻게 되나요? DJI A3 Pro입니다. 주파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주파수 2.4GHz 주파수 호핑 방식입니다. 기체의 속도는 어떻게 되나요? 순항 속도는 3에서 5m/s, 최대 속도 7m/s입니다. 이상 구술 시험을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구술평가 모의 시험을 종료하겠습니다. 사실 구술평가 진행 시 위 모의평가의 모든 질문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감독관님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암기하고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을 마친 교육생분들의 후기를 들으면 비행 실수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3개에서 4개의 구술평가가 진행되며 비행이 미흡했던 경우에는 최대 10개까지도 질문을 받은 교육생이 있다고 합니다. 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구술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여 합격하는 교육생분들도 있다고 하니 실기비행만큼이나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은 시간 날 때마다 꼭 재생해서 음성이라도 들으시고 구술평가 역시 모두 통과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드론 국가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